오늘은 인쇄물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4년도 1회 시험 봤던 F형 문제 오픈을 해놨고요. 패스워드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지 넘깁니다. 기본 작업 1번 입력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상공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 꾸미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매번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HY 중고딕. 여기 글꼴을 한번 누르면 좀 꿈뻑거려요. 예,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HY 중고딕이죠. 예, 중고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크기는 18, 높이는 30, 높이는 30. 네. 자, 원래 글꼴로 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3부터 G3까지는 항목의 이름이네요. 항목의 이름을 어떻게 하래요?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 4로 지정하래요. 그렇죠? 셀 스타일에 가서 제목 및 머리글이라는 곳에 있는 제목 4, 저 끝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친절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뭐를 해라 이렇게 딱. 예.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F 마지막 19번째까지는 이름 상자에다가 연락처라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제 코참.net 골뱅이 붙여갖고 쓰는 거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가서, 자, 글자를 할 때는 골뱅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골뱅이 코참.net 이라고 하는 거를 붙여야 될 거예요. 이렇게 답을 볼까요? 예. 여기서 골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따옴표 속에 문자들은 그냥 출력되는 메시지죠. 코참.net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따옴표를 안 해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몇 원 뭐 한다든지 뭐 몇 개라고 쓸 때 따옴표 안 하고도 우리가 골뱅이 아니라 뭐 G 슬래시 표준이라든지 샵코마 샵샵 0 다음에 원 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글자하고 사실은 샵코마 샵샵 0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따옴표 없이 표기해도 엑셀이 인식을 해요. 인식하지만 영문자인 경우에는 따옴표 없이 하는 경우하고 따옴표를 반드시 같이 하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하고 따옴표 안 들어가는 거하고요. 어떨 땐 따옴표를 넣어줘야 되고 어떨 땐 따옴표를 안 넣어줘야 돼요. 따옴표를 안 넣어준다는 거는 뭐냐면은 YYYY 이런 거 있잖아요. MMTD 이런 거는 코드거든요. 명령어 코드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밀리미터 이런 거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0하고 밀리미터 이거하고 0, 그러니까 0이라고 하지 말고 뭐 샵콤마 샵샵 0 이렇게 해볼게. 요거와 샵콤마 샵샵 0
밀리미터하고 서로 다르다. 예. 그러니까 밀리미터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싶은 거예요. 몇 밀리미터라고. 근데 예, 이제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하고 서로 다른데 1번의 경우는 MM이 월로 인식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뭐 3200mm라고 출력하려면 그냥 다운표에다 밀리미터라고 표시해줘요.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운표를 없이 밀리미터라고 써버리면 mm이기 때문에 몇 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뭐 3500 그러면 3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잖아요. 1900년 1월 1일이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mm을 붙여놓으니까는 3500mm 같으면 35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년월일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월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라는 기호를 또 빼놓으면은 골뱅이 써주면 골뱅이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골뱅이가 문자니까 여기에 지금 HDY79라는 글자가 골뱅이를 빼버리면은요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상이 없나요? 사용이 안 되고 있죠? 골뱅이를 써버리면 골뱅이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운표에다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운표에다 꼭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테두리를 하나 둘러놓자. 이러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와인 수입 현황에 대해서 레드이면서 2만 이상인 경우만 걸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A의 24번째부터 D 26까지 요 사이 안에다가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여기 안에다가 조건을 걸으래요. 그러면 뭐다? 구분이 레드, 그다음에 판매량이 2만 이상. 2만 이상이라고 할 때 여기다 컴마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랑 갖다 20하고 000이란 거하고 오해될 수 있어요. 요거 여기는 컴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A의 28번째 여기서부터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건을 걸어 놓고 나서 원 데이터 영역에다가 블럭을 잡는 거죠. 잡아도 되고 뭐 지금은 안 잡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성이 서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코그 필터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주죠. 자, 조건 범위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게 조건이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그래서 복사 위치는 28번째 여기고요. 확인 눌러주면은 레드이면서 판매량이 2만 이상인 것들만 걸러냈다라는 거. 고급 필터에 조건 거는 거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거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는 뭔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수 계산 문제 1번. 제품 코드의 첫 문자와 코드표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가 되는 거죠. VLOOKUP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코드표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맨 앞에 첫 글자니까는 A, D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레프트 함수 쓰면 되겠죠. 는
판매량은 지금 B의 세 번째인가요? 판매량, 그렇죠? 예, 판매량 곱하기 VLOOKUP, 찾는 값, 참조표, 인덱스, 그 다음에 옵션. 여기에서 찾는 값은 뭐다? 제품 코드 첫 문자니까는 레프트 제품 코드에서 한 글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고, 참조표는 코드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드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가니까 두 번째 거고요. 반드시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 되겠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가져와도 틀리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쓰려면 얘가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0으로 쓰나 1로 쓰나. 여기서 제품 코드라고 하는 것은 A의 세 번째 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코드표는 E의 네 번째부터 F의 여섯 번째네. 그렇죠? 여기는 달러 표시가 콩콩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답일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찾고 있어요. 정확히 맞게 해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페이지 넘기시면 뭐 답은 나와 있으니까는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휴가 출발이래. 휴가 출발이 오른쪽에 여기 있네요. 휴가 출발일에 일과 휴가 일수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래. 무슨 얘기입니까? 4월 1일날 출발을 해서 4일간 휴가 갔다고 그래요. 그 언제 회사에 오는 거죠? 그 다음날 오든지 하겠죠. 근데 그 다음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돼요? 토요일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오면 되겠고, 내가 출발하는 날이 만약에 금요일이면 어떻게 돼요? 휴가 일수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평일만 쳐주는 거니까는 계산하기가 좀 그렇겠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4박 5일 간다 그러면 무조건 5일을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예,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5일째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데이트는 날짜를 쓰고 예, 숫자를 써요. 그러면 날짜로부터 n 개월 전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를 쓰고 플러스 3 그러면 그냥 3 쓰면 3개월 후, 마이너스 3 쓰면 3개월 전, 이런 거예요. 이 데이트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고요. 데이스 360은 뭐 하는 거예요? 작은 날짜, 큰 날짜 해가지고 뭐예요? 두 날짜 간에 간격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처리한다. 그게 좀 특이하죠.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에요. 1년은 360. 세 번째 워크데이. 워크데이는 날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자, 는 워크데이라고 쓰고요. 워크데이 특정 날짜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설명이. 예. 자, 스타트데이트는 언제예요? 휴가 출발일이죠. 이날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간? 여기 그 날짜 기간만큼, 휴가 일수만큼.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제외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 우리는 5월 3일 날 회사 창립기념일에서 노는데 그럼 창립기념일 그 휴일간이 어디 휴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이 있을 거라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 있잖아요. 한글날도 쉬고 뭐 설날도 쉬고 추석 때도 쉬고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날짜를 지정해 줄 수는 있어요. 없으면 그냥 말고 이걸 끝나는 거죠. 이렇게 1년 동안 노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거니까 내비두고, 그렇지 않고 평일날인데 쉬를 때, 평일날 쉴 때 토요일 일요일은 쓸 필요 없이 저기서 다 예, 지가 알아서 워크데이가 해줘요. 워크데이가 해주고,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1월 7일날 창설기념일이야. 이래도 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쉬는 날이 아닌데 우리 회사는 쉬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해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날 또 쉴 수도 있잖아요. 회사마다. 이제 그런 날짜들을, 쉬는 날짜들을 별도로 옵션으로 정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 4월 1일인데 2014년 4월 1일인데 여기 없으면 상관없는 거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또 빼주겠죠. 알아서. 예. 그러면 4월 7일 돌아오나 봐요. 이 요일만 알면 되잖아. 여기 요일이 뭘까? 화요일이었나봐. 화요일. 2014 4월 1일 화요일이래.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뺐잖아. 4일간이니까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 뺐으니까는 월요일날이 7일이네. 맞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예. 날짜 N, 그 다음에 휴일,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한번 하는 거냐면은 휴가 날짜를 해서 갔다 오라는 게 아니라 워크데이니까, 우리 회사는 이번에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뭐 업무를 담당했어. 당신은 2014년 4월 1일서부터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신은 32일간만 일하시면 돼요. 토요일로는요, 그날은 없는 거니까, 그날은 일을 안 하는 거니까 빼고, 중간에 우리 회사에 휴일이 있는 거 참고하시고 그날은 출근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순수하게 일하는 것만 32일간 일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순수하게 4일간 일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4일간, 평일간 4일간. 그럼 언제 끝나고 언제 이제 끝났으니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날짜가 여기서는 출근일이라고 한 거죠. 중고등학생도 시험 보는데 며칠서부터 일을 해서 며칠까지 일을 해라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근일을, 휴가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표현을. 워크데이는 말 그대로 일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 이거는 지정 날짜로부터 N일간 작업을 하는 날. 이때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는 건너뛴다. 당연히 여기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거는 워크데이. 아주 간단한 함수죠. 이거는. 네, 이거는 함수가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자, 3번 문제는 뭔가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 총 휴가일수가 16일인가 봐요. 16일.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가 8일 이상이면 휴가 독촉이라고 좀 얘기해주고, 8일 미만 4일 이상이면
휴가 권장이라고 하고 4일 미만이면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if count if average if 중에서 선택하래요. count if는 뭐죠? 조건부 개수잖아요. average if는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여기 조건부 개수 세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조건부 개수나 조건부 평균은 없죠? 오로지 if지 뭐. 자, 는 if 조건 물어봐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뭐죠? 나머지 일수가 8일 이상 8일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휴가 독촉이라고 하고, 아니면 또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if 해가지고 또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또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4일 이상이면, 8일 미만 4일 이상이라는 말은 어차피 8일 이상을 물어봤는데 아니면 8일 미만이면서 4일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이상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휴가 권장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 그냥 공백이겠죠. 자, 나머지 일수라는 걸 계산해 봐야죠. 자, 2에 14번째가 전체 일수, 총 일수, 휴가 일수잖아요. 그렇죠. 연가. 여기서 빼기 누구? 뒤에 16번째가 그거 하나 갖다 8이면 이거죠. 근데 사용 일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총 휴가 일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달러가 탁 베껴버려야 되겠지. 그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 대신 여기는 4일 이상. 어차피 8일 이상이 아니었으니까는 8일 미만 중에서 4일 이상을 물어보는 거고, 4일 이상도 아니면 4일 미만이니까 어차피 위에는 조건을 안 내줘도 무조건 4일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3개잖아요. 휴가 독촉이냐, 휴가 권장이냐, 공백이냐. 셋 중에 하나니까는 if가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요게 답일 거예요. 아, 공백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공백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휴가 독촉, 여기는 잘 갔다 온 사람들이고 권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번 문제가 어려워요. 처음 나온 문제예요. 이 이후로 이런 서치 함수는 안 나왔었어요. 이 이전에도 못 본 것 같고요. 요때 시험 보신 분들은 워크데이가 처음 봤으니까 놀랐겠지만 아주 단순해서 쉬웠고, 3번 문제도 if가 2번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여서 쉬웠고, 4번이 조금 뭐지?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러브 99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사람은 YSS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은 전자우편 주소에서 이메일 주소에서 이 기호 전까지만 자르는 문제예요. 다른 거 자르는 게 아니라 요 이메일 주소 앞에 있는 아이디, 이걸 이제 닉네임이라고 처리한 거죠.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MID 함수하고 그 다음에 서치 함수가 있는데 서치 함수 S자 서치 함수를 사용하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왼쪽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는 MID 가로 열고 요 글자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그럼 뭐가 될까? 요거만 잘라지겠죠? 요거만 잘라져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인데 얘는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렇죠? 얘는 일곱을 해야 돼. 일곱. 그럼 여기는 뭐만 나간다? 요거만 딱 출력해서 나갈 거다. 이게. 자,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요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 이거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4개를 잘라야 돼. 그렇죠. 4개를 자르면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어떤 건 6개를 잘라야 되고 어떤 건 7개를 잘라야 되고 어떤 건 4개를 잘라야 돼요. 레프트 6개, 7개, 4개나 미들 함수를 써서 첫 번째에서부터 6개, 첫 번째부터 7개, 첫 번째부터 4개를 잘라라. 뭐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레프트 함수를 안 쓰고 미들 함수를 썼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골뱅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골뱅이가. 근데 이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있었냐면은 골뱅이 기호가 7번째 있고요. 얘는 골뱅이 기호가 8번째 있고요. 얘는 골뱅이 기호가 5번째 있어요. 그렇죠. 골뱅이 기호가 몇 번째 있다? 7번째 있고 얘는 골뱅이가 8번째 있고 얘는 골뱅이 기호가 5번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7 빼기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는 8 빼기 1 해도 되고요. 얘는 5 빼기 1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자, 요거를 여기다 좀 넣어 볼게요. 얘는 여기다 넣을게요. 잘 보시면 6이라는 말은 7 빼기라고 같아요. 왜 7이라고요? 골뱅이 이유가 7번째 있어서 7 빼기 1이고요. 얘는 8 빼기 1이었어요. 그래서 7이 된 거는 8 빼기 1. 골뱅이가 8번째 있었고 얘는 골뱅이가 5번째 있었기 때문에 4개를 잘랐지만은 사실은 5 빼기 1이었다라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계식을 성립해야 돼요. 관계식을 성립해야 돼. 뭐냐면 는 MID 문자열이라는 거는 원래 문자라고 써도 되고 문자열은 두 글자 이상을 문자열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용어로. 그래서 1, 요 기호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이다. 골뱅이 기호 바로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함수는 서치야. 서치 함수가 도대체 뭐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는 서치라는 함수를 썼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find text라고 써있죠? 여러분도 답을 한번 보세요. 모르시면 답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막 외우시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외우시는 게 빨라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지금 찾는 글자가 뭐예요? 골뱅이 기호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글자에서. 스타트 넘버는 뭐냐면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를 안 쓰면 뭐가 돼요? 똑같아요. 왜냐면 골뱅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 10번째 이후부터 있다 그러면 10번째부터 찾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골뱅이가 여기 중간에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골뱅이 여기까지 여기. 너 몇 번째 만에 만났니? 라는 거야. 몇 번째 만에 만났니?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콤마 1이 들어가 있을 거야. 보시면은. 그렇죠. 뒤에 콤마 1이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에 콤마 1 하고 들어있어요. 이 콤마 1은 뭐냐면 골뱅이라는 기호를 L자, 러브 제일 앞에서부터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 얘를 10번서부터 찾아봐라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서부터 골뱅이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10번째부터 찾으면 안 되지. 첫 번째부터 찾아야지. 그랬더니 7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는 MID 이 글자에서 요거 빼기 1 하면 되잖아. 6개만 잘라라 이거죠. 그래서 6개를 자른 거예요. 요게 6이었고 요게 7이었잖아요. 요게 7 요게 7이잖아. 그 7이 요걸 말하는 7이죠. 그렇죠. 제가 아까 여기서 나열해 드린 것처럼 골뱅이 기호가 어디 있었다? 얘가 6번째가 아니라 7번째 있었거든. 골뱅이가 7번째 있었거든. 그래서 7 빼기 2를 하니까는 왼쪽에서 6개만 잘랐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들 함수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서치 함수가 서치 해가지고 골뱅이를 찾고 여기에 전자우편 주소 그리고 콤마 1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빼기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빼기 1이라는 의미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골뱅이가 7번째 나왔으니까 6개만 꺼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을 하나 뺀 거예요. 그러면 뭐 답은 다 나온 거지 뭐. 여기서 전자우편 주소가 여기서 말하는 j 의 16이니까 이렇게 쓰면 j16 맞죠? 얘가 j 의 16 맞을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문자열은 똑같이 전자우편 주소예요. 네, j 의 16이 들어가는 거죠. H자인데 서치 이게 답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답을 딱 보는 순간 저게 뭔 말일까 막 이럴 수는 있어요. 레프트를 안 쓰고 미들 쓴 것도 처음에 좀 헷갈리라고 만든 문제 같고, 서치 함수는 어떤 글자를 찾는 건데 5번째 이후로부터 찾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첫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안 쓰면 무조건 첫 번째부터 찾는 거니까. 우리 답에는 거기 콤마 1이 들어가니까는 이 콤마 1은 뭐고 뒤에 빼기 1은 뭐야 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 빼기 1은 골뱅이 전까지만 잘라야 되니까 골뱅이 그러니까는 지금 서치 함수를 찾은 여기서 서치 함수는 의미는 이 골뱅이 기호의 위치를 찾기 위한 기능이에요. 골뱅이 기호 위치 전까지를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서치 함수가 나온 거다. 조금 요게 헷갈릴 수도 있던 문제예요. 5번 문제는 성별이 남인 학생들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래요. 점수 뒤에 점을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트렁크 함수하고 에버레이지 if 함수하고 사용하래요.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 기호 이거를 사용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트렁크 함수는 트렁크는 뭐냐면 어떤 값 그러면 소수 이하를 무조건 자른다. 트렁크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요.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INT는 양수일 때는 소수점을 자르는 효과가 되지만 음수일 때는 다르잖아요. 자기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아래 숫자의 정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트렁크는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소수 이하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INT 함수하고 트렁크 함수가 같지만은 음수일 때는 달라요.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거니까는 요거는 예를 들면은 트렁크 가로 열고 5.5 그럼 뭐가 된다? 얘는 5. 그 다음에 트렁크 마이너스 5.5 그럼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는 INT 5.5 그럼 뭐가 된다? 얘는 5. 는 INT 마이너스 5.5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6. 약간 다른 게 그거예요. 그러면 는 트렁크 가로 열고 에버레이지 if 처리하고 뒤에다가 앰퍼센드 몇 점 이러면 되겠네 뭐. 그렇잖아요. 에버레이지 if는 어떻게 하는 거죠? 범위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예요? 성별이죠. 성별. 조건이 아까 뭐라 했어?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범위와 조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남자 학생들의 그러면 조건이 남자고 범위는 그 남자가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되니까 이제 성별이 되는 거죠. 평균 구할 범위는 뭐다? 영어 점수. 영어 점수가 되는 거죠. 영어 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B의 28번째부터 B의 37번째까지. 영어 점수는 D의 27번째부터 D의 37번째까지. 그러면 답이 되지 않겠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될 것 같은데요? 답을 좀 볼까? 이건 뭐라고 되어 있나? 예, 그렇게 써 있네요. 이번 이 시험 문제는 좀 특이한 게 많이 나왔어요. 워크데이도 나왔지, 뭐 서치 함수도 나왔지, 트렁크라는 것도 나왔지. 나머지는 뭐 보편적인 문제들이죠. 그렇죠. 단순히 if 함수를 내 가지고 내기도 했었고. 자, 분석 작업 들어갑니다. 분석 작업은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겠죠. 먼저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통합, 그리고 함수는 평균으로 바꾸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월부터 안 들어가고 고급명서부터 들어가요. 요렇게 블록을 잡는 거죠. 여기 월은 빼고 월부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엉뚱하게 나와요. 자, 첫 행 왼쪽 열하면 또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맞아요. 왜? 여기는 고국명이고 여기는 성인인데 성인 청소년 어린이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왼쪽이 지금 명칭이 고국명인데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왼쪽이 월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참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통합에 가서 참조 영역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건 삭제해야 되고 고국명서부터 저 끝에까지 이렇게만 하나만 참조하면 돼요. 이렇게 월은 빼고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 첫 행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왼쪽 열은 경복궁에서 운영궁까지 5개 궁궐에 대해서 하는 거죠. 확인. 그럼 바로 평균 나와요. 자, 데이터 통합에 없는 함수 한번 찾아보세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기본적인 함수들 나오죠.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말도 나와요. 시험에는 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데이터 통합에서 없는 함수는 뭔가요? 그래놓고 이제 정답은 그런 거죠. 중간값, 최빈값 뭐 이런 것들. 그걸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도 있죠? 부분합도 있잖아요. 우리 부분합에서도 함수 들어가잖아요. 부분합에 없는 함수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에 없는 함수, 데이터 통합에 없는 함수, 공통적으로 중간값, 최빈값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자, 분석 작업 두 번째는요, 운동화 판매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 둘, 세 가지가 이름이 변경되네요. B 6번째 75,000원짜리인가요? 그 자리에다가 뭐라고 바꾸라고요? 판매가라고 쓰고요. 여기죠. 그렇죠.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단다 그러면 여기 판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판매량, 여기는 판매량. 여기도 이름 상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네 둘이 바뀔 때 2의 7번째 셀 순이익 총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여기도 순이익 총액이라고 하는 항목.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가지가 변동사항이 생길 때 결과적으로 순이익 총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한번 시나리오로 꾸며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입력값을 블럭을 잡고 들어간 편이에요. 요령삼아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시나리오에 들어가는데, 자 이제 요거죠. 요거 변경되는 셀 미리 블럭 잡고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증가 두 가지죠. 판매가, 판매량 증가라는 시나리오고 변경되는 셀은 두 개고요. 확인. 75,000원이 8만원 되고 8,000개가 9,000개로 변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하나 시나리오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는 판매가, 판매량 감소,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뭐 그대로 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7만원에 7,000개래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 두 가지를 요약 버튼 눌러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요 금액이 이렇게 변동되는 거죠. 억 단위로 변하네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억 단위로 가네요. 자, 시트 바로 앞에 분석 작업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나오게 하래요. 이상이 없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때 이름 상자 이름 세 가지 출력 결과에도 나왔죠. 매크로는 C16서부터 F16까지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이때 H 세 번째부터 I의 5번째 세 줄 두 칸에 걸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평균이라고 글자를 쓰래요. 한번 써볼게요.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가서 Alt키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 그랬고요. 평균 쓰면 되고요. 얘를 딸깍 클릭하면 밑에 평균이 나오게 하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밑에 평균이란 매크로를 연결을 할 건데 없으니까는 기록 평균 매크로 확인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블럭 잡고 옆으로 자동 채우기. 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누르면 평균이 알아서 나오겠죠. 이렇게 누르면 나오겠죠. 그 다음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에다가 셀 스타일 홈에 있는 셀 스타일의 강조색 3 얘를 입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오케이. 여기는 H 8번째부터 I 10번째까지 똑같이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넣어서 서식이라고 써라. 서식 매크로 이름도 서식 글자도 서식. 자, 매크로 지정합니다. 자,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려고 봤더니 없네요. 또 기록 확인.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항목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3 끝났네. 그렇죠? 기록 중지.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강조색 6번이 있다 할지라도 서식을 누르면 강조색 3으로 돌아오겠네요. 원래는 채우기가 없음 글자는 검정색이었는데 서식 버튼 누르면 알아서 착 가더라 이거지. 밑에 있는 평균은 누르면 탁 알아서 평균 가고. 매크로도 만들었어요. 항상 매크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 평균이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 하나는 뭐 색깔 꾸미는 매크로. 차트 작업 볼까요? 오, 좀 특이한 문제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차트 접수 번호가 들어있어. 차트 접수 번호. 블럭을 이렇게 잡았나봐. 이렇게 하고 진료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었는지 얘도 차트에 들어갔어요. 접수 번호는 의미가 없는 애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밑에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번호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왜 6명이지? 10명인데? 꾸며봐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차트 도구 디자인 탭으로 나오니까는 데이터 선택 접수번호 제거할 거고요. 접수번호 사라졌어요. 문제는 얘죠. 1, 2, 3, 4가 아니잖아요. 밑에 편집 눌러볼까요? 밑에 편집에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김시혁 컴마 김시혁 이은선까지 컴마 그 다음에 신서준 김수혜 윤현민 유시연 이 4명인가요? 들어가나요? 알아서? 다시 이 편집을 눌러서 1번이 아니잖아. 1번 편집 눌러서 지금 10명 중에서 몇 명이 나왔는데 김시혁하고 이은선 두 사람 하고요. 컴마 찍어주면 돼요. 컴마 찍어주면 또 이어서 해주는 거니까. 아니면 우리가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면 또 블럭 잡잖아요. 그게 이제 컴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신서준 김수혜 윤현민 유시연 4명 여기 보이대. 그렇죠. 네, 확인 눌러주면은 두 가지 진료비하고 주사비 A2N 두 가지 그리고 6명의 이름이 항목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유형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 누르면 이제 차트는 완성이 됐고
차트 제목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하나 넣어줄 거고요. 20대, 30대, 20, 30대 진료 기록 현황. 그 다음에 주사비 오른쪽에 있는 녹색 계열 선택해서 차트의 종류는 꺾은 선 이렇게 들어갔고요. 범례는 여기 레이아웃 범례는 어디다 하고요? 위로 올라갔나요?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이 차트 자체에 대해서 여기 서식 있죠? 이거 눌러도 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는 얼마큼 하라고요? 3포인트 둥글게.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두툼하게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게 됐습니다. 보조축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를 마무리 친 것 같아요.